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삶의 질이라는 단어 우리 정말 많이 쓰죠. 보통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삶의 질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따질 때 GDP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한 나라가 가게라고 친다면 그 가게가 매출이 얼마나 좋은가, 그 매출에서 실제로 남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다, 나쁘다 이거 하는데, 사실 이런 숫자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런 거를 다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2014년 부터 통계청에서 삶의 질 보고서라는 거를 내놓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2024년도 국민 삶의 질 보고서가 발행이 됐습니다. 보통 통계 자료는 1년에서 길게는 1년 반 정도 좀 늦기는 해요. 가장 가까이로는 2024년도, 조금 멀리는 2023년도까지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요. 가족 공동체부터 건강, 교육, 고용임금, 소득, 자산, 여가, 주거, 환경 등등등 정말 너무 많은데요.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 삶의 질 중에서 경제랑 가까운 것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것들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주관적 웰빙 부분에서 삶의 만족도 부분을 볼게요. 기사화가 가장 많이 됐던 것도 이 부분이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 6.4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0.1점 감소한 건데,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았어요.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5.7점인데 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에서는 6.1점으로 0.4점 더 높았고, 500만 원 이상은 6.6점으로 100만 원 미만에 비해서 0.9점 더 높았습니다. 세계에서 행복 만족도가 몇인 국가고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이 삶의 만족도랑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의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2021년도에서 23년도에 6.06점, OECD 평균이 6.69점이니까 이거보다 0.63점이나 낮아서 하위권을 차지를 했습니다. OECD 국가가 38개인데 그 중에서 33위예요. 한반에서 성적순이라고 생각하면 38등 중에서 33등을 했다고 하면은 진짜 공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행한 거지. 다들 삶의 만족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만 통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공공연하게 불행한 나라라고 지금 낙인이 찍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불행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뭘까? 좀 세부적인 걸 보려고 하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일단 주거 부분을 좀 봤습니다. 자가 점유 가구 비율을 보려고 하는데요. 전체의 가구 중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구가 얼마나 되는가, 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평생의 꿈인 내 집 마련이랑 관련이 있는 그런 지표일 텐데요. 2023년도에는 자가점유 가구의 비율이 57.4%, 이거는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팁 하나 일단 드리고 가면은, 우리가 경제기사 읽을 때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퍼센트는 그냥 백분율이에요. 100명 중에서 몇 명인가 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고, 퍼센트 포인트는 그 백분율 간의 비교 수치입니다. 경제기사에서 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났다, 퍼센트 포인트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잘못 해석을 하게 돼버려요. 1월에는 30%였는데 2월에는 60%가 됐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한 달 사이에 30% 포인트 늘어났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30에서 똑같은 크기의 30이 늘어난 거니까 100% 늘어났다라고 들을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200%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가 이제 혼용되면은 되게 헷갈리니까 이거 좀 구분하고 갑시다. 다시 돌아와서 이 자가 점유 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사실 57.4%나 된다고 해가지고 좀 놀랐어요. 한 반 정도 된다는 거니까 제가 너무 삶을 비관적으로 봤을까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2023년도 서울이 이 자가 점유 가구 비율 4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요. 대전이 52.3%, 그리고 경북이 68.4%로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야, 전체 가구 중에서 50%나 자신의 집에 살고 있지 못하단 말이야? 팍팍하다, 팍팍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여러 관점에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삶의 질도 직결이 되어가지고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질 했을 때 통근 시간을 절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통근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리시나요? 그걸로 좀 공유를 해주세요. 제가 직장 생활 했을 때는 가장 적게 걸렸던 거는 제가 살던 그 자취방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통근 시간이라고 하기가 되게 무색할 정도로 한 1분 컷이었어요. 또 한편으로 지방 근무를 할 때는 서울이랑 지방 KTX로만 따지면 뭐 2시간, 그리고 도어 투 도어 하면은 막 3시간, 3시간 반 이랬으니까 그때는 삶의 질이 최악이었죠. 물론 매일 서울이랑 지방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었지만 주말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삶의 질이 너무 무너지고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산 거는 화수목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또 경기도랑 서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지표로 돌아와서 한국인의 평균 통근 시간인 2000년도에는 28.4분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30.8분으로 20년 정도 만에 2.4분가량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근 시간이 90분 이상인 인구의 비율도 2000년도에는 3.8%였는데 2020년도에는 4.2%로 증가했어요. 정말 최신 수치로 비교를 한다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수도권에서 서울에 직장을 다니면서 경기도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GTX가 되게 상용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타게 되면은 시간이 또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삶의 질이랑 너무너무 직결되는 거 바로 상대적인 빈곤율. 내가 잘 산다 이거보다도 나의 심리 상태를 더 크게 흔드는 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잘 사는가,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못 사는가. 이게 우리의 행복을 되게 크게 좌지우지하잖아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문화상, 정서상. 이 상대적인 빈곤율은 2023년도에 14.9%였고요. 전년도랑 동일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 수치도 있었는데요. 2022년도 기준 OECD 국가의 상대적인 빈곤율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소득 분배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주목해야 되는 거는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인 빈곤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실버타운 되게 비싼 데에 사시는 그런 호화로운 삶을 사는 시니어들도 있지만 소위 얘기하는 쪽방촌에서 쓸쓸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셨던 국가 유공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처참한 그런 노년을 보내는 걸 보면 참 안쓰럽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66세 이상의 상대적인 빈곤율이 무려 39.7%예요. 30% 넘는 나라를 꼽으면 OECD 국가 중에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뉴질랜드밖에 없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노년층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랑 무관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도 늙잖아요, 여러분. 나 역시 늙는 게 무서워질 정도로 이 빈곤율의 차이가 너무 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그 다음으로는 가구 순자산을 보겠습니다. 가구에서 갖고 있는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찐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냐 이거를 비교한 수치인데요. 가구 순자산 2024년도에는 3억 9,319만 원, 전년 대비 301만 원 증가한 겁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러면은 더 잘 살게 됐다는 거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좀 현실은 다릅니다. 평균 점수가 높다고 해서 우리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분배 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이 가구 순자산을 나눌 때는 소득 5분위를 활용을 하거든요. 즉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를 20%, 20%, 20%씩 나눠가지고 5개 분위로 만든 거예요. 1분위가 소위 얘기하는 못 사는 쪽, 그리고 5분위가 소위 얘기하는 잘 사는 쪽입니다. 2023년도랑 비교를 해보면요. 4분위랑 5분위에서는 순자산이 증가했고요. 소득 3분위 이하에서는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5분위, 가장 잘 사는 분위에서는 전년 대비 6,427만 원이 증가를 했고 6.6% 증가했어요. 하지만 소득 3분위에서는 전년 대비 783만 원이 감소했죠. 빈익빈 부익부라는 얘기 우리 정말 많이 하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됐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됐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날 아침에 한국경제신문에 2030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되게 안 좋게 본다. 그들이 소득의 막 60-70% 상당 부분을 재테크에 집중하는 이유 이런 거, 우리나라엔 희망이 없어요. 미국 주식에 몰빵하고 있어요. 이런 인터뷰가 되게 크게 실렸거든요. 그런 것도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 다들 이제 노후가 무서우니까 조금이라도 대비를 하려고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있는데 이런 지표랑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월평균 임금을 보겠습니다. 다들 되게 궁금해할 만한 요소일 것 같은데요. 임금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을 실질 금액으로 환산한 값. 실질 금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명목 임금, 즉 표면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에서 물가를 반영해가지고 실질 임금을 환산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2023년도에는 355만 4천 원이었는데 요거 전년도랑 비교하면 3만 8천 원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들 생각되실 거예요. 물가 때문입니다. 물가가 워낙 빠르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임금 상승률이 물가의 상승률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 보고서에 명목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라고 적혀 있는데 당연한 거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명목 금액도 올라야지. 이거는 쌀로 밥 짓는 소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물가는 오르는데 우리의 급여는 표면적으로만 오르고 실질적으로는 뒷걸음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이 올랐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시고요. 꼭 실질 임금을 계산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의 임금 상승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가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육비 부담도를 볼게요. 이제 우리 이수지 씨가 또 한 건 해냈죠. 제이미 마음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런 이제 사교육 문화들이 요즘에 좀 꼬집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교육비 부담도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수치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2024년도의 교육비 부담도는 60.9%였는데요. 이거 2022년도랑 비교를 하면 3.2%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요즘은 둘, 셋 이렇게 낳기보다는 하나를 낳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낳았으니까 하나를 잘 키워야 된다. 더 사랑을 쏟아붓고 더 교육비를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이제 조성되고 있다고 해요. 아마 그런 분위기 때문에 교육비 부담도가 커진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는데요. 교육비 부담도도 앞서서 우리가 짚어봤던 그런 소득의 배분 이런 거랑 결코 무관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아이만이라도 소위 얘기하는 이 가난의 대물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잘 키우고 싶고 조금 더 하나라도 학원 더 보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결국 마음의 짐으로 쌓여가지고 교육비 부담도가 커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경제 기사에서 실는 그런 통계 자료들 다 이렇게 통계청이나 한국은행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져오는 거니까요. 경제 기사에 있는 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눈으로 이런 통계청 자료들을 좀 실제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더보기란에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하루는 각자의 삶의 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